안정선입니다. 네. 한 시간 정도를 지금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영화를 보시느라 조금 몸도 ጭ뚱하시죠? 기지감 계셔도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오신 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영화는 방금 끝난 우리 아빠 환갑잔치라는 영화입니다. 여기는 연출 감독이 류연수 감독이고요. 이건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예술 문화 방면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한예종이라고 한국예술종합대학이 있죠. 네, 거기 졸업 작품으로 돼 있고 여기에 나왔던 배우들이 지금 아주 활동도 배우 중 한 명이 개명을 해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류아벨이라는 언니로 나온 큰딸이 있죠. 큰딸 이름이 류아벨로 개명을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답니다. 지금 여기 가족 중에 오신 스님들은 무슨 영화가 이래? 뭐 영화가 결말이 뭐 해피엔딩도 아니고 저렇게 끝나면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하신 분 안 계세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시죠? 네, 맞아요. 저도 이 영화를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많은 영화 중에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할 때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선택한 후에 이 이야기를 제가 느낀 생각을 오신 분들과 어떤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도 좀 한참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은 저는 요즘에 가장 필요한 가족 간의 문제, 그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딸 2명과 엄마, 아빠 가족이 어떻게 보이세요? 장면들을 쭉 다 보시면서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죠. 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은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가족들이 좀 많이 계시답니다. 제가 하는 직업이 상담사예요. 심리 상담사가 저 본업이다 보니 저희 앞에는 이 영화의 주인공 같은 분들이 거의 매일 저랑 상담을 하고 있답니다. 그분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로 가족 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젊은 감독도 주위의 친구들 문제, 가족 간의 문제를 아마 영화로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런 기획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표면에 드러나는 영화를 보면은 가족 4명이 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같기도 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첫 장면에 아빠와 큰딸의 갈등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보기만 봐도 어떠셨어요? 아빠가 좀 폭력적이고 큰딸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또박또박 다 하고 표현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중에 제일 마음이 가는 등장인물은 누구신가요? 작은 딸. 그렇죠. 작은 딸.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러면서 위계 질서 속에 굉장히 갇혀있는 것 같아요. 언니 말이라면 꼼짝도 못해요. 그 왜 꼼짝도 못하는가는 더 깊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분이 많거든요. 아빠도 보니 아마 가족 속에서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니 그 위에서 언니, 엄마, 동생 그런 위계 질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아하니 언니는 명문대학다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명문대학다니고 딸이 작은 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바보처럼 생각된다고. 아마 그게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매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언니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고 하니 그런 스트레스를 저 육교에서 담배를 필 때 저는 그게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저는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보셨죠? 의상. 집에 올 때부터 교복도 붙지 못하고 아버지 환갑잔치를 위해서 일하다가 엄마 심부름으로 가고 교복도 붙지 않고 그렇게 일상을 꾸려나가고 마지막에 어땠어요? 그 중국 음식 마셨죠? 언니 제작품 리스트를 받고 엄마가 일상을 놓았어요. 잔치 준비를. 그 음식이 타고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도 역시 작은 딸이 해요.
수동적이지만 그렇지 필요할 때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친구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문제도 자기가 중국집 배달시켜가지고 어쨌든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큰딸도 지금 아빠한테 찬천에 들어보면 딸이 이화여대예요. 그죠? 이화여대 명문대 갈 때까지 얼마나 사랑을 받고 했겠어요. 나 그렇지만은 지금 재적 상태 때 본인은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참고 있었는데 마침 아버지의 환갑날 터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아름답지만 못할 것 같아서 충분히 그 딸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4명의 가족이 표면적에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반항적이고 모범생이 아닌 생활을 보이고 하지만은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저는 이런 가족들이지만은 보이지만은 가족 사진 나오죠. 그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 가족들이 끈끈하게 손을 맞잡고 걷기를 기대고 서로를 보듬는 그런 가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앞장면 4컷하고 조금만 대조되는 장면을 제가 꾸며봤거든요. 아버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서 폭력적인 거 보이지만은 아버지도 아마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든 점이 많고 본인의 마음속에도 굉장히 뭔가 편해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언니는 당연하잖아요. 그죠? 자기 지금 상황이 하루 생활이 지금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지금 동생은 아주 수동적인 것 같지만은 언니와 아버지의 갈등 속에서 맞섰어. 그때는 맞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맞서서 저항할 줄도 아는 그런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가족이 지금 우물로 뒤덮였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가족들이고요. 또 뭔가 삐뚤어져 보이는 그런 가족들 모습도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가족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근본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게 바탕이 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할 때 우리 보통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사랑이 확인하고 이해를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이 가족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이 소통. 가족의 소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소통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아니 왜 그걸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말을 상담들이 제일 많이 해요. 가족들이 스님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아마 모를걸요? 아니 왜 몰라요? 말씀 안 하셨어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든지 제 책을 쓸 때도 주제를 소통,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 모든 가족은 사랑을 합니다. 그죠? 서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확인하고 이해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저는 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가족 그리고 지금 여기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버지가 환갑잔치를 하잖아요. 요즘 잘 안 하시죠? 하세요? 안 해요. 잘 안 하시죠? 그죠? 그럼 환갑잔치 주로 어디서 하세요? 식당에서 하시죠? 그죠? 근데 특히 젊은 세대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큰딸은 지금 자기가 학교도 제적당할 상황에 마음이 지옥인데 아빠가 집에서 남들 안 하는 환갑잔치를 그것도 집에서 한다니 딸은 정말 화가 난 상황이에요. 아빠가 왜 집에서 환갑잔치를 하고 싶었을까요?
가족 모두 반찬. 저는 그 아빠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소통을 통해서 가족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딸이 왜 하느냐고 분노를 하고 언짢아할 게 아니라 왜 하느냐고 아빠께 여쭤봤으면은 문제가 좀 더 좋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 아빠는 아빠도 아시잖아요, 그죠? 모범적인 가정, 편안한 가정을 원하. 옆에 있는 씨가 향수란 씨예요, 정재용 씨. 항상 돌아가고 싶은 편안한 가정. 그게 아마 지시처럼 그래서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를 원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들의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 조금도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은 내가 겪어온 고생한 것만 자랑하느라고 젊은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읽지 못해요. 내 자식이면서도 그걸 읽지 못해요. 그러면서 말은 맨날 소통한다고 그래요. 소통한다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준다로 바꿔야지 말마다 소통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화에서도 자기 주장하는 것만 열심히 떠들었지 뭐 화평하게 한다, 어른이 양보할 수 있고 아이도 한 발을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안 전해준 것 같아요. 외람되게 좀 떠들었습니다.